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몇 시간 주무셨어요? 저는 요즘 잠을 좀 자려고 신경을 쓰고 있어서 한 7시간 정도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7시간 정도 자고 나면 아침에 좀 피로가 풀리고 개운하다고 느끼세요? 아니요. 저는 예전보다 더 길게 자고 있기는 한데 아침마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4시간만 자도 하루 종일 쌩쌩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게 되게 궁금해서 꽤 오랫동안 찾아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람들만 아는 뭐 특별한 수면 비법이라도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시간만 자도 하루를 쌩쌩하게 보내는 일명 쇼트 슬리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비밀과 우리가 그들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4시간만 자도 괜찮은 사람들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요? 이런 사람들을 쇼트 슬리퍼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유전적으로 일반인과 다른 체질을 갖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잉후이 푸 교수팀이 발견한 NPSR1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핵심인데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2시간 또는 4시간을 덜 자도 뇌 기능이나 면역력, 집중력이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건가요? 굉장히 아쉽지만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희귀한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백만 명 중에 1명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4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피곤한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그냥 수면 시간만 늘리는 게 답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같은 7시간을 자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활기차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더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입면 시간, 즉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졸릴 때만 침대에 눕는 것인데요. 뇌가 침대를 자는 곳으로 인식해야만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잠도 안 오는데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쇼츠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계속 깨어 있으면 오히려 뇌가 침대를 깨어있는 장소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뇌를 속이는 건가요? 일종의 학습이에요. 계속적으로 졸릴 때만 침대에 누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뇌가 침대는 자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서부터는 침대를 보면은 스스로 이제 잠을 자야 된다라고 뇌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약간의 세뇌 같은 거기는 한데 이거는 뇌 강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수면의 질, 특히 깊은 수면을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깊은 수면, 우리가 렘 수면, 논렘 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깊은 수면을 논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논렘 수면 시간이 많아야 세포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기억을 정리하거나 면역력을 강화한다거나 이러한 피로 회복의 단계가 더 활발히 일어나는 거죠. 저도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야근이 많은 직업을 가져서 늘 수면의 질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카페도 들어가 보고 관련 영상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저는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직접 수면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해봤어요. 시장 조사요? 직접이요? 네. 어떻게 그런 걸 하셨어요? 제가 사실 10수년 동안 해왔던 일이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여기에 적용시켜 봤죠. 제가 따로 비용을 들여서 직접 조사를 진행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실제로 수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을 알아보니까 1위가 암막 커튼 사용하기, 2위 쾌적한 침구를 사용하기, 3위 수면 영양제 복용하기, 4위 방 안의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기였습니다. 근데 암박 커튼이나 침구류는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은가요?
안마 커튼은 아무래도 차광률이 90% 이상인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재질은 두꺼운 폴리에스테를 선택하시면 빛뿐만 아니라 소음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여름에는 열기, 겨울에는 한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가급적 두꺼운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구루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렇게 막 붙거나 달라붙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불쾌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은 면 100%, 린넨, 모달 등의 재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베개 같은 경우는 경추를 안정시킬 수 있는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가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소재라고 합니다. 방의 온도나 습도는 어떻게 설정하면 되나요? 방 안의 온도는 18도 안팎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 가습기는 습도 조절 퍼센테이지로 다 조절할 수 있잖아요. 습도는 한 40에서 60%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온도는 25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습기가 좀 많다 보니까 에어컨 제습 모드나 아니면 제습기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까 수면 영양제도 많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분은 1위가 멜라토닌, 2위가 마그네슘이었습니다. 특히 멜라토닌은 합성이 아니라 식물성 멜라토닌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드신다라고 하면 100% 식물성 멜라토닌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가바, 테아닌, 트립토판, 비타민 중에서도 특히 B군, 이런 것들이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성분은 뭐 개인의 체질이나 뭐 기호에 따라서 어떤 성분이 더 잘 맞고 어떤 성분이 좀 덜 안 맞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잘 맞는 성분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멜라토닌이 가장 잘 맞아서 그걸 먹고 있어요.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밤잠이 부족하면 낮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낮잠의 효과는 어떤가요? 낮잠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나사 연구에 따르면 26분 정도 되는 짧은 낮잠만으로도 인지력과 반응 속도를 크게 높여준다고 해요. 다만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낮잠에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요즘 좀 뜨고 있는 낮잠이 커피 낮잠이라는 게 있는데요. 낮잠 직전에 커피를 마시면 20분 후 카페인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더 또렷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잠 주무시기 전에 커피 한 잔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전자가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겠네요. 맞아요. 우리는 완벽한 쇼트 슬리퍼는 아니지만 이런 수면 환경이나 습관만 잘 다듬어도 하루의 활력과 집중력을 훨씬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오늘 소개한 3가지 팁 중에 하나만 실천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히 삶의 질로 이어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꿀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꿀잠하세요.